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요즘엔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인기 가전이자 필수 가전이 되어서인지 시중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택이 더 고민되기도 하시죠. 보토 에어프라이어는 제가 몇 년째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제품인데 오늘은 좋은 가격과 혜택으로 우리 그림이들과 함께 사용해 볼 기회를 가져왔어요. 에어프라이어 새로 구매 계획이 있으셨다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토 에어프라이어는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아주 많은데요. 일단 주방에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제품인데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이렇게 도어 부분이 3단 문열림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문을 한 번에 탕 하고 여는 제품보다는 도어에 충격도 덜 가는 구조예요. 이렇게 상하단 열선의 더블 히팅은 요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고요. 어떤 제품들은 올스텐이라고 해서 구매하려고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성품이 스텐이 아니거나 내부만 스텐인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내부는 물론이고 모든 구성품들이 올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해도 구성품을 바꾸지 않고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여기에 빙글빙글 바비큐를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로티쉐리 포크와 이걸 꺼낼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까지가 기본 구성이고요. 모든 구성품을 다 사용해 본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활용도 좋은 구성품 2개를 픽해서 추가 구성으로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이건 바비큐 그릴인데요. 얄짤한 제품이 아니고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갈비나 닭갈비 같이 양념이 좀 있거나 조각이 좀 작아서 기본 선반에 올리기 어려운 식품을 조리할 때 좋은데요.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기름이 빠지는 구조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추가 구성품인 케이크 바스켓이에요. 무광이라 고급스럽고 튼튼하고 케이크 말고도 오목한 형태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구성품이죠. 주방이 좁아서 수납이 고민이실까요? 기본 구성과 추가 구성이 모두 다 들어가서 수납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밝은 내부 조명과 내열 유리창으로 조리 중에 문을 열지 않아도 요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이얼만 돌리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메뉴 구성과 예약 기능, 상하단 열선 선택, 회전 기능, 온도나 시간 조절도 직관적으로 보이는 패널 창으로 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고를 때 많이 참고했던 이유들이라 우리 그림이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할 말은 더 많지만 이제 그만하고 맛있는 음식들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요리는 맛있는 로티쉐리 치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닭꽁지와 날개 끝부분, 목 부분을 잘라서 우유에 30분 이상 담궈 두세요. 비린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유 대신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셔도 혹시 모를 육류의 잡내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닭 엉덩이 아랫부분에는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부위도 제거해 주시고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로티쉐리 봉과 포크로 닭을 관통해서 고정해 주세요. 닭에 포크로 콕콕 찔러주면 밑간을 했을 때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버터나 올리브오일로 닭 표면에 발라주시는데 버터는 오래 구웠을 때 좀 더 까맣게 탈 수 있어서 저는 오일 스프레이 했어요. 여기에 소금, 후추나 저처럼 허브솔트를 뿌려서 밑간을 해주세요. 실로 다리와 날개가 덜렁대지 않도록 잘 묶어주세요. 통닭 버튼을 선택해서 구워주시는데 닭 크기와 추가되는 재료에 따라서 조리 시간이 끝날 때쯤 시간을 조금 추가해주세요. 닭이 구워질 동안 함께 곁들일 야채를 준비할 건데요. 집에 있는 야채들 골고루 썰어 넣어 보세요.
야채를 구워서 함께 먹으면 맛도 있고 상차림도 더 근사하거든요. 대부분 하단 기름바지에 떨어지는 닭기름으로 구우시는데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바비큐 그릴에 야채를 올리고 올리브유로 스프레이해서 굽는데요. 이렇게 구워내도 야채들이 참 맛있어요. 닭이 다 조리되기 20분 전에 야채를 넣어서 함께 구워주세요. 닭이 다 구워지고 나면 실은 제거해주세요. 외출이나 외식도 맘 놓고 하기 힘든 요즘인데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멋진 메뉴를 어렵지 않게 해드실 수 있어요. 음식 솜씨도 필요 없죠. 주말에 남편과 한 잔 약속 어때요? 오늘 한 끼는 뭘로 때울까? 평생 숙제 같은 우리들의 고민이죠.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추억의 김치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케이크 바스켓에다 식용유와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김치를 잘게 썰어 주시는데 이때 김치는 국물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고추장 조금 넣어서 잘 섞어 주세요. 김치가 너무 익었거나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설탕을 조금 추가하시고요. 잘 펼쳐서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익혀주세요. 200도의 상하 가열 8분에서 10분 양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잘 익은 김치 위에 밥을 넣고 계란도 넣어주세요. 따로 후라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방에 오케이? 계란 노른자가 반쯤 익었을 때 꺼내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여기에 김가루, 깨 듬뿍 뿌려주세요. 추억의 김치 도시락이에요. 바스켓이 커서 서너 명도 거뜬히 한 끼 드실 수 있으니까 쉽게 맛있게 한 끼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여기에 모짜렐라를 얹어도 꿀맛이겠죠. 상상되는 그 맛 맞아요. 밥까지 달달 볶는 김치볶음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김치밥 꼭 해드셔 보세요. 밥도둑 조기를 구워 볼 건데요. 반찬이 없다면 넉넉히 구워서 김치만 있어도 또 한 끼 거뜬히 해치울 메뉴예요. 생선을 후라이팬에 구우면 온 사방 기름이 튀고 난리죠. 관리가 편한 올스텐 에어프라이어에 에어프라이어 오븐형은 음식을 꺼낼 때 문틈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저처럼 스텐 트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저는 몇 년째 이렇게 사용 중인데 요리할 때 트레이에 집게도 얹어 놓고 이렇게 받침으로도 사용하니까 참 편리해요. 집에서 튀김을 만들면 기름이 깨끗해서인지 튀김이 훨씬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매번 튀기는 건 번거로워서 주로 사 드시죠. 저는 이렇게 튀길 때 좀 넉넉히 튀겨서 먹고 남은 건 냉동 보관해요.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구우면 기름도 쏙 빠지고 바삭하니 더 맛있더라고요. 꺼내 먹기 편하게 골고루 켜켜이 담아서 냉동해요. 기름이 쏙 빠져서 더 바삭한 튀김이에요. 튀김집에서 사다 드실 때 튀겨놓은 걸 다시 기름에 데워 주시잖아요. 그럴 때 데우지 말고 그냥 가져오셔서 집에서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드시면 따끈하고 기름기 쏙 빠진 바삭한 튀김을 드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요즘같이 쌀쌀할 때 생각나는 게 호빵인데요. 촉촉한 호빵도 맛있지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호빵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채 호빵과 팥호빵이 둘 다 맛있지만 특히 단팥이 들은 호빵은 호빵 같지 않고 베이커리에 파는 전혀 다른 빵처럼 느껴지고 아무 말 없이 먹어보라고 하면 빵집의 새로운 메뉴인지 알겠어요.
어릴 적 길가에서 먹어본 튀김 쥐포가 가끔 생각나는데요. 요즘에도 팔고 있을까요? 그 맛이 생각날 때 이렇게 오일 스프레이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그때 먹었던 튀김 쥐포처럼 맛있는데요. 혹시 드셔보셨을까요? 그냥 구워낸 쥐포와는 또 다른 맛이에요. 마요네즈에 간장 약간, 청양고추를 곁들여서 소스를 만들어서 쥐포에 고추를 하나 콕 끼워서 드셔보세요. 술안주로도 참 좋겠죠? 집에서 만들면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마늘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진 마늘 듬뿍, 설탕, 파슬리, 올리고당, 올리브오일, 약간의 소금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식빵에 발라주세요. 집에서 만들면 더 맛있는 이유는 마늘도 듬뿍 넣을 수 있고 당도를 내 입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요. 혹시 식빵을 샀는데 먹다가 남아서 고민이라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개눈 감추듯 없어질걸요? 마늘은 살균, 항암작용, 강장제로 알려져 있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런 마늘을 이용해서 후레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마늘은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떼고 물기를 닦아서 준비하시는데 아린 맛이 걱정이라면 찬물에 조금 담궜다 하셔도 좋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수용성 영양 성분은 좀 감소되지만 좀 더 바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찬물에 우리지 않고 만들어 볼 거예요. 마늘을 폰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마늘을 썰 일이 많다면 요 마늘 써는 기계 추천할게요. 테프론 시트나 종이 호일을 깔고 마늘을 잘 펼쳐주세요. 마늘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 10분 구운 뒤에 위아래를 교차해서 5분 더 구워주세요. 이렇게 만든 마늘 후레이크는 그냥 집어 먹어도 맛있지만 카레나 파스타, 샐러드, 볶음밥 등 여러 요리에 넣어주면 풍미가 아주 좋아져요. 물론 눈이 즐거운 건 덤이고요. 특별한 요리 솜씨가 필요 없지만 아이들과 남편에게 엄지척 받을 수 있는 떡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냉장고에 있는 야채 중에 파스타에 들어갈 만한 재료들을 썰어 주세요. 썰어둔 재료 중에 일부는 토핑용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야채들은 케이크 바스켓에 오일을 두르고 바로 볶아주세요. 떡이 말랑하지 않다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볶아놓은 야채와 같이 준비하시는데 야채를 준비하는 동안 물을 끓이시면 준비가 스피드하겠죠. 브로콜리가 있다면 살짝 데쳐서 함께 사용해 주세요.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충분히 넣고 잘 섞어주세요. 모짜렐라 치즈를 충분히 얹어주고 남겨뒀던 재료들을 토핑해주세요. 여기에 올리브까지 조금 얹어주면 이건 뭐 팔아야 할 맛이에요. (180도에) 15분 치즈가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세요. 아까 만들어둔 마늘 후레이크 요럴 때 뿌려주시면 구운 마늘의 풍미가 너무 좋아요. 케이크 바스켓에 바로 구운 떡 파스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 드셔 보실 거죠? 에어프라이어에 통삼겹 안 해 드시면 반칙인 거 아시죠? 두툼한 통삼겹을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엄지손가락이 저절로 하늘로 향하는 메뉴예요. 오일을 좀 발라주시고 소금, 후추 또는 허브솔트를 뿌려서 밑간을 해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통삼겹 버튼을 누르고 구워주세요. 기름은 쫙 빠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저기 기름 튈 일 없이 맛있게 편하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고기 양에 따라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1kg 구웠고요. 기본 통삼겹 메뉴로 구워주고 뒤집어서 7분 더 구워줬어요. 어때요? 아주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맛있을지 딱 느껴지시죠?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은 촉촉하게 육즙이 살아있어서 구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수육을 좋아하시는 분도 다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버섯은 따로 구워서 같이 곁들여 줬는데요. 돼지기름에 구워도 괜찮으신 분은 삼겹살이 다 구워지기 15분 전에 하단에 트레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구우세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를 소개하면서 우리 그리미들이 편하지만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만들어 봤는데요. 에어프라이어가 필요하셨다면 이번 공동구매로 함께 하셔도 좋을 거고, 기존에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가 있다면 오늘 메뉴들 한 번씩 응용해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맛있는 음식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 그건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행복들이잖아요. 올스텐 에어프라이어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따뜻할 때 젖은 행주로 닦아주면 웬만한 건 아주 쉽게 닦이니까 바스켓형보다는 설거지나 관리가 훨씬 편해요. 구매는 더보기란의 구매 링크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더보기란은 영상 아래 제목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또 만나러 올게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우리 그리미들 안녕.